오늘은 주제가 비견이 겁재보다 더 위험하다. 왜 그럴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겁재가 더 무섭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겁재를 당연히 나쁘다고 보죠. 근데 저는 비견이 더 무섭다고 얘기했잖아요. 왜일까?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역설적 표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앨런 스미스님이 비견이 3개? 그렇구나. 한번 앨런 스미스님 사주 한번 꺼내놓고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길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 사주 가지고 오늘 공부하는 차원에서 얘기 좀 해볼까 하죠. 비견이 3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 난 지금 재성이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거 비견, 얘기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개념 지금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개수로 3개를 맞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개수, 잠깐 이거 한번 봐볼까요? 보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1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사주 가지고 일단, 개념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앨런 스미스님 사주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앨런 스미스님이 이제 개수로 비견이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죠. 여기 일간하고 여기 연에 있는 무토하고 여기 이렇게 개수로 3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데 사실 일단은 비견 겁재의 개념은 천간에서 봐야 돼요. 천간의 개수의 개념인 거고요. 아무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요 사주에서 비견의 개념 얘기할 여지 많이 있습니다. 얘기할 여지 많이 있고요. 이제 겁재까지 있으면 좀 더 얘기하기가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되겠는데 잠깐 얘기 좀 일단 이 사주 가지고 점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찬영님 반갑습니다. 원래 그 지지는 비견의 작용력이 아니에요. 비견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재성이 4개잖아요. 재성이 4개잖아요. 편재 2개, 겁재 2개, 이런 식으로, 편재 2개, 정재 2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지는, 물론 재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작용력이 완전 달라요. 이런 부분의 개념이, 제대로 이제 이론적 체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개수로서 그냥 재성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따가 좀 얘기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주제가 비견이 겁재보다 더 위험하다. 왜 그럴까? 이 주제인데, 비견하면 어떤 거고, 겁재면 어떤 거냐. 일단 요 개념부터 좀 사실 알 필요는 있죠. 비견이 뭐고, 겁재가 뭘까? 일단, 다 아는 얘기지만, 비견은, 제가 사실 라방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비견은 어떤 거예요? 오행이 같은 거, 그죠? 음양도 같고, 그래서, 한 방향을 보고, 어깨견자를 쓰니까, 어깨. 비견, 어깨동무, 동무적 개념이잖아요. 어깨동무하고 한다라는 거. 동료, 동지, 이런 개념이 이제 비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한 방향을 보면서 하니까 협력자의 개념이 형성이 되죠. 조력자, 협력자. 왜냐면 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겁재는 음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렇게 방향이 서로 바라보고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는 일에 이제 방해꾼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일에 방해꾼, 내 거를 뺏어간다라는 빼앗을 겁자를 써서 이제 겁재, 재물을 거면 뺏는다는 겁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탈한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비견과 겁재의 큰 어떤 개념에서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도 그 비견은 개인주의적인 부분이지만 겁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기적. 이기적이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겁재 같은 건 배타적인 거고요. 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투쟁성 뭐 이런 게 좀 강하죠. 하지만 그 비견 자체는 이게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경쟁에 의해서 뭐라고 그러죠? 발전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성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견과 겁재라는 개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언어로 얘기하면 당연히 비견은 긍정적인 내용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언어로 보면 이제 비견은 당연히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 겁재는 부정적인 형태의 표현인데, 근데 제가 제목을 왜 비견이 겁재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실 제가 그냥 뭐라고 그러죠? 재미삼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는 세상살 모든 부분에 이제 착각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참 많은데 비견과 겁재는 딱 나눠져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비견과 겁재는 나눠져 있다. 처음부터 너는 나에게 겁재야 라고 규정돼서 나한테 다가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비견 겁재를 이분법으로 일단 나눠 놓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인지. 비견과 겁재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나눠져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통변적으로 동료나 친구, 형제자매 다 뭐예요? 뭐에 속해? 비견에 속하죠. 형제자매를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형제자매. 비견이죠? 비견이면 형제자매가 다 나한테 협조자인가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비견이 겁재보다 위험할까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바로 이제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겠죠. 왜 위험할까? 형제 자매가 곧 겁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 곧 겁재화 된다라는 거죠. 사기는 누구한테 당합니까, 되게? 동료한테 당하죠. 친구한테 당하죠. 뜬금없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죠.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당하는 경우도 있겠고, 엉뚱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그죠?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바보스러운 거죠. 되게 이제 겁재한테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겁재한테는 누가 투자하나요? 의심부터 하잖아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지, 뜬금없는 데 투자하나요? 별로, 물론 뜬금없는 데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불안정한 곳, 겁재라는 자체는 나하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배포 아니면 겁재라는 환경에 돈 투자하거나 이러지 않죠. 돈거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겁재로 인해서 처음부터 겁재라는 전제라는 경계심이 생기기 때문에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비견이 겁재화돼서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깝게는 형제자매로 돈 떼는 사람이 일단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형제자매, 친구에 의해서 돈 떼는 그게 다 비견이었죠. 그게 결국은 뭐가 됐나요? 겁재가 된 거죠. 겁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십성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으로 고착화시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겁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뭐 어떤 형식 자체, 그 다음에 뭐 인물, 사람들, 어떤 모임 단체 뭐 이런 거 다 구분해가지고 이게 겁재고 이게 비견이다라는 거를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하죠. 근데 구분은 이론적 구분인 거고, 실질적 작용력에 있어서는 안 맞죠. 안 맞죠. 대부분이 이제 세상 살면서, 겁재보다는 비견에 의해서 아픔을 느끼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다 비견이라는 거죠. 비견.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공부할 때 하나 이론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사주풀이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주풀이가. 사주에 비견이 있으니까 좋고 겁재가 있으니까 나쁘다. 로 사주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천간의 비견과 지지의 비견, 천간의 겁재와 지지의 겁재 달라요. 달라요. 내가 이 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 어떻게 갔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다르죠. 천간과 지지는 작용력 자체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일간은 천간이잖아요. 그럼 일간과 대비되는 거는 비견이면 동료라고, 천간은 동료일 수 있지만 지지는 동료가 아니에요. 세력, 비견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내가 사람이니까 일간은 내가 아까 우리 여기 사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앨런 스미스님 사주인데, 요게 이제 이게 무토가, 무토의 비견이죠. 이거 무토죠. 비견이죠. 자, 천간의 무토는 나라는 어떤, 나의 존재, 일간이 나라는 어떤 설정이 돼 있잖아요. 나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천간은 기본적으로 무토가 비견이 되어 있으면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지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진중무토가 있으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에너지라는 자체, 질량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로써 에너지, 질량적 개념이라든지 물질적 개념에서 비견을 얘기하지, 이거를 일간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진중무토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사람으로 봐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불과한 거고, 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는 뭐로 봐야 된다고요? 천간에서 지지를 내려볼 때는 반드시 뭐로 봐야 된다? 12운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힘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질량적 개념으로 보는 거고, 힘의 세계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비견이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놓고 본다? 세계식, 비견이 세계, 사람이 세계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가정이라는 자체가 사실 우스운 가정인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건 오류가 더 많은 거죠. 자, 여기 있는 무토는 뭘 깔고 있나요? 비견을 깔고 있지만 이 무토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12운성의 에너지, 힘에 있죠. 관대지죠. 관대라는 속성에 위에서 올려 앉아있는 무토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 무토가 인목에 앉아있으면 생지라는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 이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가감없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무토의 어느 존재, 무토의 어떤 사람이 올라앉아 있다? 정말 어색한 표현입니다. 12운성으로
힘의 세기, 무토가 진토 위에, 진토라는 관대지위에 있는 그 힘의 세계에서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무토는 그런 관대지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일간은 생지 위에서 생지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주변 글자에 의해서 변질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사주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죠. 당연히 이제 무토가 있고, 무토일간인데 무토가 있으니까. 그럼 계속은 이제 서로 쟁합이라고 그러죠. 이사는 쟁합. 쟁합은 이제 합이 아니라고 그러죠. 합이 아니라고 그러죠. 서로 이제 뺏고 뺏기는 뭐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요, 쟁합적 개념이라고 얘기해서 합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비견에 의해서 먼저 합의되는 게 비견에 의해서 합의된다고 일단 봐요, 사실은. 아무튼, 요 구조는 사실은 이제 이 무토가 수시로 겁재가 되는 현상으로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앨런 스미스님은 어떤 형태로 삶을 사냐면 사실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결국 못 믿는 거죠. 사람을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일시적으로 비견의 적용, 협력자로서 가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겁재화되는 형태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에 대한 불안정함을 느끼죠. 못 믿죠. 이런 부분. 그래서 비견이 있는 사람들이 당해도 더 된통당하죠. 왜? 비견이라는, 때로는 내가 비견에 의해서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때로는 협력자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기대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유지하는 힘이 떨어졌을 때, 또 운에 의해서 유지하는 힘이 떨어질 때는 바로 겁재화돼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함께 힘을 합했다가 상대방이 힘을 놓아버리면 결국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나한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피해의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견이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피해의식, 겁재 피해라는 형태의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아요. 비견이니까 좋다, 막연하게. 신약하니까, 또 이제 신강신약론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약하니까 비견이니까 조금 힘이 되니까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신강신약론은 사실 굉장히 우스운 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강하니까 좋고 신약하니까 나쁘다, 이런 형태로 사주보는 거는요, 그야말로 그런 어떤, 물론 아직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또 격국과 용신으로 사주보는 거, 뭐 이 사주는 뭐 정제격, 편제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제격인 거 어쩌고 정편제가 섞여 있으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편제 개념으로 사주보는 것도 사실 한심스러운 관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사주는 뭐에 의해서 주로 비견에 의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비견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비견 작용이 이제 자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식상이 없다는 자체가 자꾸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속성을 드러내죠. 그 지름길이 뭐냐면, 재성으로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거는 지름길이라는 건 뭐냐면, 손을 뻗지 않고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손을 뻗지 않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 거는 신통력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신통력. 그 신통력이 뭡니까? 한 방에 그냥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거 한 방에 뭐 이런 거, 주식 한 방에 뭐 이런 거. 근데 식사는 내가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최소한 내가 움직이고 방법을 일종의 이제 어떤 형식을 취하는 건데, 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팔짱 끼고 한 방에 보냅니다.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비견에
비견의 피해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비견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돼요? 겁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비견으로 인한 피해를 인생 살면서 많이 느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방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비견과 겁재라는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사주풀이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 중심으로 사주를 자꾸 배우다 보니까 사주를 넣으면 이제 깜깜해지죠. 사주를 넣는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론은 배우긴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참 그 안 배우냐 못해요. 왜 배워요 그럼. 이론을 왜 배우는데. 그죠? 이론을 왜 배우는데. 사주 풀려고 배우는 건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비견이라는 부분과 겁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구분하는 거가 중요한데, 이제 겁재가 있는 사주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좀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또 처음부터 좀 의식 구조가 좀 달라요. 자, 겁재 있는 분, 사주 겁재 있는 분, 천간의 겁재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 겁재 말고요, 천간의 겁재. 겁재 있는 분 한번 제가 사주 가지고 잠깐 점검해 드릴게요. 그래 오키온 가지고 한번 그래.